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위위원의 절반가량이 불참하거나 중도의 자리를 떴고 현장 질의도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천읍 서늘리 곶자왈 인근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환경오염과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대 주민들의 사업 중단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반대의 스스로 해산하라고 주장하면서 주민 갈등은 비화되는 상황. 특히 위원들은 주민협의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먼저 이제 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상생 방안 합의 할 예정인데, 이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지 7년이 지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해 6년 11개월 만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점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자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환경과 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복지, 그다음에 환경 파괴, 지하수 오염 이런 걸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과학한 조건, 예를 들어서 동물이 탈출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폐업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받아들이고. 중국 자본이 투자된 록인 제주 관광단지. 재작년 6월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사업 연장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콘도를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중심의 개발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형에 대한 조율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 조사 첫날 특위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아예 불참했고 1명은 중간에 빠져 빈축을 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9일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뒤 오는 9월쯤 이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제시한 선 사업 승인 1,200억 원 예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안이 사실상 자본 검증 없이 사업 허가를 내달라는 무리한 요구라며 다시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CC 측은 자본검증위원회가 총 사업비 가운데 분양 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72억 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혀오다 최근 먼저 사업 인허가를 해주면 1,20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산봉 정비구역에 대한 쪼개기 공사 의혹에 대해 제주시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사구역 내의 절대보전 지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환경을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산봉 붕괴위험 지역은 14,500제곱미터. 정밀 안전진단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지만 정비공사는 4천여 제곱미터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기준 면적인 5,000제곱미터 이내로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소규모 환경평가 기준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본 사업계획 면적은 4,002제곱미터로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면적이 40% 수준입니다. 문제는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40%가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으로 절대 보전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해안마을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절대 보전지역이 절반가량 포함된 공사를 환경 영향평가 없이 진행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당산봉은 문화재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고 제주도 특별법에도 절대부전 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나머지 정비구역에 대해 어떤 조치 계획도 없던 제주시가 뒤늦게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바꾸면서 쪼개기 의혹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름철 극성 수기를 앞두고 이뤄진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관광업계는 항공사 측에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제주 노선 항공료 기습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항공사 측에 항공료 인상 계획을 철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기점 항공 노선에 대한 이착륙료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들 학원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제주시내 한 입시학원에서 방학 특강 수업료를 챙긴 학원장이 잠적하는 일이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이소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박모 씨. 방학 기간 7주 동안 수학 전문학원에서 2개 수업을 듣기로 하고 수강료 70만 원을 냈지만 개강일에 찾은 학원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닫지 않았습니다. 시내권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있는 그 학원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이라 또 애들도 많이 문의 가고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설마 전혀 예상도 못했죠. 실력 있는 학원이란 입소문에 같은 곳에 수강 등록한 또 다른 학부모도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다른 학원의 인기 강좌들이 대부분 마감돼 계획이 엉망이 됐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고 아이들도 나름 방학 계획이 다 있었고 지금 당장 방학에 이번 주에 그렇게 되면 아이는 또다시 알아보러 가야 되잖아요. 해당 학원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학부모만 지금까지 5명. 각 15명씩 3개 과목이 운영되는 고3 수업 정원이 마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수업을 등록하다 보니 한 학생당 피해 금액도 1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원이 여름방학 특강 시행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방학을 앞두고 비슷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사 현황이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강사 여부 그리고 이제 교습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부 다 이제 살펴보시고 한번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고. 교육청은 수강 등록에 앞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해 학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각급 학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AIS, 즉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바다에서 배들의 위치를 알려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요. 제주에서 중국산 무허가 AIS 장비를 수입해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입한 어민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해경이 보트를 타고 어선 가까이 다가갑니다. 잠시만요. 네. 배에는 AIS 장비를 단 어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AIS는 전파로 어선의 위치를 표시해 선박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지만 어구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민들은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거든. 이제 우리가 사용이 편리하니까 어구 찾기도 쉽고 어구 찾으러 돌아다니는 시간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해경이 이 같은 미인증 AIS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AIS 장비를 허가받은 제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구에 부착했던 미허가 AIS입니다. 올해 초부터 3개월 동안 230여 개, 3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AIS 장비를 구입해 어구에 부착한 선장 등 7명을 송치하고 또 다른 어민 34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박 위치를 표시하는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할 경우 어선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에서 어선으로 오인하는 경우 급격하게 전침을 하거나 그리고 실제 갔을 경우에 어선으로 표시 안 돼 있어서 이제 침몰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전북 군산 근처 해상에서 무어가 AIS를 피하려다 1,600톤급 석유 운반선과 29톤급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한 물량 중 일부를 찾지 못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덕입니다. 양파와 마늘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들이 심지 않는 틈새 작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가 쉽고 건강에도 좋은 기능성 작물인 땅콩, 호박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들판에서 조롱박처럼 생긴 땅콩, 호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땅콩, 호박은 미국이 원산지인 버터넛 스쿼시로 모양이 땅콩처럼 생겨 우리나라에서는 땅콩, 호박으로 부릅니다. 4월에 파종해 100일 정도 키우고 수확해 1년에 2차례 이기작도 가능합니다. 남해에서 주로 심는 마늘보다 재배가 쉽고 소득도 높습니다. 대초 관리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은 좀 편해요. 이걸 해놓고 나서 이제 열일 동안에 다른 또 내가 농업 부분에 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작물이라고 저는 봐요. 속은 진한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질감이 단단해 생으로 먹으면 고구마나 단호박과 맛이 비슷합니다. 영양 성분은 단호박보다 많고 노화 방지와 위암 등 항암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물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또 버터와 견과류 향이 나고 달콤하면서 부드러워 샐러드나 카레, 튀김을 비롯해 이유식과 환자들의 건강식으로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칼로리가 낮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또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 성분도 많기 때문에 눈 건강이나 비타민C, 섬유질이 많아서 건강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땅콩, 호박은 남해군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지금은 15농가가 7,000제곱미터에서 40톤가량을 생산합니다. 남해군은 체계적인 유통망과 가공센터를 확보해 땅콩, 호박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땐 튼튼한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낮부터 산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실내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3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가 27도, 서부와 동부가 2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현재 기온은 22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조만간 고유정과 현재 남편을 대질 조사합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19일 제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고 씨와 현 남편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고 씨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벌여왔는데 현재 남편과 진술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현 남편은 지난 3월 숨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고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숙박업소에서 남의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 시내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가방을 뒤져 현금 560만 원을 훔치고 지난해 8월 다른 모텔에서도 현금을 훔치려다 들키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지역 아르바이트 시급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광역시도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8,870원으로 세종시와 서울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르바이트 시급은 평균 8,8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올랐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내 야자수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관광단지 1단계 사업지역 내 워싱턴 야자수 280그루를 이달 중에 모두 베어내고 오는 9월 이후 새로운 야자수 400여 그루를 다시 심을 예정입니다. 중문단지 내 야자수는 1982년 단지 조성과 함께 식재된 것으로 2016년 1월 기록적인 한파에 생육이 크게 악화돼 수세가 약해지면서 강풍에 부러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